눈에 보이는 화려함보단 내면의 담담함이 더 빛을 발하는 직업. 채널 강사TV의 강사님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되게 어렵게 모셨는데 일단은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께서는 강사님들을 잘 모르세요. 그래서 일단 자기소개 먼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비주얼리즈 교육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는 박윤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6년차 교육 강사이자 지금 심오피스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박정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실제로 회사를 다닐 때 기업 교육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말로만 CS 강사님들 했지 실제로 뵙는 건 유튜브 강사TV 채널의 구독자 말고 일반 제 신분으로서는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좀 약간 포스가 어마어마해서 사실 아까 초반에 약간 기에 눌리는데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지금 강사TV 채널에서는 앞으로 강사를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지금까지 쌓아오신 노하우를 전달하는 영상들이 주로 대부분이시잖아요. 근데 저희는 아무래도 노하우보단 왜, 어떻게, 그리고 지금까지 이 일을 하시면서 겪으셨던 일들, 강사님들의 솔직한 얘기를 조금 더 저희는 좀 풀어볼까 했어요. 우선은 어떻게 이 강사라는 직업을 하시게 되셨는지가 좀 상당히 궁금해요.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회사를 다니다가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하던 찰나에 사내 강사를 모집하는 공고를 확인해서 내부 면접을 통해서 강사로 승급을 했죠. 그리고 나서는 계속 강사로 활동을 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좀 많이 높은 곳으로 올라갔던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기업 내부 강사로 시작을 하신 거네요.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러 들어갔다가 거기에 계시는 서비스 강사님이 그 육아휴직을 들어가셔서 공석이 생긴 거예요. CS팀의 팀장님이나 주변 분들이 너 강사하면 되게 잘할 것 같다. 그래서 사실은 1년 정도만 딱 그 공석을 메우는 그 자리에 들어갔다가 그분이 복직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쭉 네, 그냥 의지와는 별로 상관없이 22살 때부터 그 회사에서 6년 동안 사내 강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직을 한번 했고 그 다음에 프리랜서로 나왔고 이렇게 하다 보니 16년이 됐습니다. 사실 네. 저는 두 분은 처음 20대 때부터 꿈이 강사길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두 분 다 사실 어떻게 되게 우연한 계기에 이 길을 선택을 하신 거네요. 네. 되게 좀 오래되신 얘기기도 하겠지만 좀 지금은 너무 노하우로 완전 무장을 하셨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지만 첫 직장이 어떠셨었는지, 첫 강의는 어떠셨는지가 좀 궁금해요. 어떠셨어요? 첫 강의 때요? 사실 강의보다는 면접을 더 떨었던 것 같아요. 그 사내 강사로 그 승급을 하기 위해 그래서 한 단계 더 밟아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선택하는 그 면접을 준비하느라고 그때 밤새면서 생각했던 그 생각들이 아직도 사실 떠오르긴 해요. 내가 여기서 면접을 보기 위해서 좋은 말이란 말들은 다 갖다가 지금 넣고 있는데 내가 정말 이렇게 살고 있나? 라는 생각도 좀 했던 것 같고 네, 첫 직장에서 첫 강의 때 정말 신입사원들이 저를 바라볼 때 정말 너무 우러러보면서 저를 바라보는 그 모습에 정말 뿌듯하고 너무 좋기도 했으나 무게감이 어마어마하게 좀 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대상자가 저희 거의 엄마뻘들 그 유통 쪽에 있었다 보니까 나이가 많으신 분들 대상으로 이제 강의를 하는데 일단 제가 너무 어리잖아요. 기본적으로 제 얘기를 잘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시하는 거죠. 22살짜리가 뭘 알겠냐. 이제 네네네. 그리고 솔직히 강의를 어떻게 하는 거다라는 것도 어느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냥 회사에 있는 교육 자료를 그냥 외워서 이야기하는 정도. 어떻게 보면은 전달자 역할 이상도 이해도 안 했던 것 같고요. 일단 그때는 나이가 어린 게 제일 저한테는 고통이고 되게 힘든 시간? 혹시 일부러 네. 나이를 많아 보이게 하기 위해 뭐 화장이라든가 아니면은 약간 한두 살 올린다던가 그러신 적 없으세요? 일단 나이를 아예 공개를 안 하는 하셨어요. 게 습관이 됐고요. 어떻게든 나이 들어 보이게 하려고 뭐 옷이라든지 헤어스타일이라든지 화장이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나이 들어 보이게 하고 다녔고 제일 그래도 효과가 좋았던 거는 스피치를 바꾸는 거. 말투. 말투를요. 애기 같은 말투를
좀 있어 보이는 약간 아나운서 톤의 그런 말투를 바꾸려고 진짜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굉장히 힘든 시간을 지내시면서 이 자리까지 오셨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과 지금과 바뀌지 않는 힘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거가 있으실까요? 저는 회사 다니면서 사실 힘들다고 느끼고 프리랜서를 선택하기까지 가장 힘든 부분이 CS 교육이잖아요. 사실 우리나라의 어느 기업도 CS 교육이 필요 없는 교육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고객 만족을 위한 CS 교육을 준비해 와라. 고객 만족을 위한 이라고 하는 학습 목표를 가지고 전 딱 그 목표 하나만 보고 이러한 강의안을 만들었어요. 내가 행복해야 고객이 행복하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언제 행복할까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행복할까요? 라는 기획안으로 직원이 행복해야 고객한테 그렇게 응대를 할 수 있고 그래야 더 행복하고 편안한 이렇게 강의안을 만들어 갔더니 저희 선배 강사님 강사 생활이 얼마나 됐지? 이거 지금 강의안이라고 짜온 거야? 무슨 뭐 지금 뭐 웃음 치료 이런 강의하는 거야? CS 교육이야 라고 굉장히 많이 혼났어요. 그러니까 퇴사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하고 싶은 강의를 하기 위해서 퇴사를 하는 것도 맞았는데요. 사실 그때는 감정노동 이런 것들이 유행하지 않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직원의 마음을 좀 핸들링 해주고 탄탄하게 해주고 회복 탄력성 있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게 좀 유행을 안 하니까 그냥 친절해야지 웃어야지 고객한테 그렇게 하면 어떡해? 이런 식으로밖에 안 돼 있어서 근데 지금은 사실 그렇게 강의 안 하죠. 뭐 언제 맨날 웃어요? 그죠? 맨날 어떻게 뭐 뒷세네 미소 이런 거 언제까지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안 하지만 그때 그것 때문에 힘들고 그것 때문에 사실 퇴사를 선택했죠. 저는 컨텐츠가 늘 없는 게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없으시다고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컨텐츠를 늘 만들어야 되는. 특히나 사내에 있으면은 늘 같은 대상자잖아요. 늘 같은 대상자를 대상으로 늘 이렇게 새로운 교육들을 만들어내려고 하면 그게 되게 힘들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너무 시대가 빠르게 변하잖아요. 너무 빠르죠. 너무 빠르다 보니까 하다못해 작년에 강의했던 강의 교환을 꺼내면 그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네. 그거를 다시 쓸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이 교육 쪽도 많이 바뀌고 있죠. 있는. 맞아요. 그래서 작년에 가지고 갔던 교환은 계속 재구성해서 가야 되는 그 상황. 그런 게 컨텐츠가 사실 지금도 제일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까지 쭉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강사로서 회사에 계신 많은 분들께 행복해지세요. 혹은 감정 노동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해서 마인드 컨트롤하는 걸 알려주시지만 아무래도 두 분 다 사람이시다 보니 직업에 대해 딱히 뭐 매너리즘을 느낀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직업을 그만두고 싶다, 이 직업을 그만두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도 지금까지 하고 계신 거 보면 그 원동력이 어마어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거세요? 교육생의 피드백에 좀 많이 흔들리는 사람인 것 같아요. 교육생들이 피드백이 되게 잘 오고 강사님 강의 너무 좋았어요 하면 또 거기에 힘을 내고 예를 들어서 뭐 컴플레인까지는 걸리진 않지만 그래도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제 강의 평이라던가 이런 게 잘 안 나왔다 생각하면 그만두고 싶고 그 업다운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진짜요? 네. 그래도 이제 경력이 좀 오래되다 보니 평이 막 아주 나쁘게 나오거나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연예인병 같이 그런 반응에 좀 힘을 좀 많이 얻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 직업 자체가 내가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 그 보상이요. 바로바로 오는 그런 직업이다 보니까 직장인들은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그 월급이라는 게 한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는 열심히 일하고 나를 많이 알리고 더 많은 일을 하면 할수록 그거에 상응하는 심적인 보상, 물질적인 보상이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동기부여를 끊임없이 스스로 계속 주는 것 같아요. 한 만큼. 네. 저는 강사를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내가 말한 대로 살 수 있게 되는 사람 그리고 그러한 강사가 되자라는 생각이 저희 초심이자 저희 현재까지의 원동력이에요. 정말 너무너무 좋은 이야기, FM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우리 목이 메어요? 거짓말한 거 아니야? 지금? 거짓말은 안 돼요. 네. 가끔은 저도 그렇게 강의를 하지만 막상 나의 현실에 왔을 때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거나 그렇게 이해하지 못한다거나 했을 때
한번 빵 와요. 아, 내가 다시 한번 나를 컨트롤 해야지, 다시 성장해야지, 다시 공부해야지, 이렇게.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저는 예전부터 그랬던 것 같은데 자기인식. 자기인지 네, 이것들을 좀 많이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직하게 모든 것들이 말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해결점을 좀 찾기도 하지만 너무 다이렉트라서 갈등이 또 바로 또 생기기도 하고 이렇게 아직도 원동력이라고 하기까지는 그렇지만 그냥 저희 초심으로 현재까지 계속 버텨올 수 있는 네, 이런 모습이 되는 게 아닌가. 얘기를 하시다 보니 약간 예전에를 떠올리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 한번 여쭤볼게요. 강사님들 처음 강사님이 되셨을 때와 또 3년 차에서 5년 차 그리고 이제 선배님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제 5년 차가 넘어서 한 10년 차쯤 되게 되면 말하는 것도 달라지고 강의하는 방식도 달라지잖아요. 처음 강의하셨을 때 가장 많이 하셨던 실수는 뭐셨는지 좀 궁금해요. 약간 운전면허랑 똑같은 것 같아요. 운전면허도 1, 2년 차에 자만해가지고 아, 그쵸. 오히려 가장 더 그래요.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1, 2년 차에 가장 용감하게 그래도 강의를 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네, 그러니까 뭘 모르니까. 그러니까 진짜 모르면 무식하면 용감해진다고. 그때는 정말 내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개념도 없이 뭔가 엄청 자신감에 넘쳐서 좀 그렇게 강의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에 와서 느껴지는 거는 아, 이게 말 한마디가 되게 무섭구나 라는 생각. 그 다음에 저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말 한마디를 되게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10년, 15년 전보다 지금이 더 강의하는 게 더 무서워졌어요. 아, 오히려? 네네네. 더 겁이 많아지고 더 많이 준비를 하게 되고 계속 좀 초심을 좀 잡아 나가려고 하는. 똑같아요. 그래서 정말 알면 알수록 무섭다. 알면 알수록 공부하고 왜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사람들이 공부하는지 그걸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생각하면 갑자기 떠오른 거는요. 제가 지금 그것 때문에 저의 차 안이 살림차잖아요. 옷부터 해서 구두 뭐 이런 거 정말 냄비랑 후라이팬 빼고 다 있거든요. 근데 그랬던 이유가 있었어요. 이거는 우리 강사TV에서도 말 안 했는데. 저희한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사실 강사가 4시간 강의하러 부산을 가요. 그럼 10시간 운전하잖아요, 우리. 맞아요. 웬만하면 짐 때문에 차를 가져가는데 가끔은 내가 강사인지 운전기사인지 잘 모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운전할 때 항상 이제 습관이 힐 신고 하면 안 되니까 운전하는 신발로 갈아 신고 이제 운전을 시작하고 갑니다. 근데 열심히 운전해서 그때는 다행히 용인에 있는 인재개발원에 가서 강의를 하는 거였는데요. 강의하러 가는데 내려서 이제 노트북이랑 옷 챙겨가지고 구두를 신고 가려고 하는데 후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차로 갔는데 차에도 뭐가 없는 거예요. 정말 플랫 같은 슬리퍼 같은 그런 신발인데 강사 그런 거 신어도 될까요?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우선은 어떻게 신발이 없는데 그렇다고 운전하다 신는 그 삼선 스레바를 신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네, 삼선 스레바 같이 생긴. 그래서 그래서 사야지 근처에 가서. 없었어요. 인재개발원이라서 없어가지고 진짜. 우선은 그걸 신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너무 죄송한데 상황이 이렇게 됐다. 구두를 제가 놓고 와서 이렇게 됐다 했더니 아 괜찮다. 저희 지금 교육장 안으로 들어갈 때 슬리퍼 신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너무 다행이었죠. 그래서 정말 너무 죄송하다라고 얘기하고 강의를 어쨌든 끝내고 집에 왔어요. 근데 저희 아파트 앞에 엘리베이터에 제 구두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때 지금 찾아가라는 거죠. 무슨 상황이었을까요? 제가 운전석에 차에 탈 때 신발을 벗어놓고 내 몸만 타고 구두는 그 자리에 그대로 두고 출발해서 간 거죠. 전 그 뒤로 제 차가 살림차가 되었습니다. 구두 한 3-4개 넣어놔야 돼요. 많죠. 5개 이상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강사가 그 맨발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슬리퍼를 갈아 신는다거나 해서 그럴 때 스타킹을 안 신었으면 또 난감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 대비해서 내부에서만 신는 신발들도 있고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는 실수를 만회하기 위한 저의 방법입니다. 뭔가 가슴이 뭉클했어요. 정말요. 네, 제가 듣고 있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감사해요. 지금은 이제 선배님이 되셔서 아래 이제 이 강사가 되시려는 많은 후배님들을 보고 계시잖아요. 혹시 그 친구들을 보면서 후배님들을 보면서 요즘 후배님들은 혹시 무슨 실수를 가장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희와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 왜 스피치 교육할 때나 이런 프레젠테이션 교육할 때도 자신감을 갖고 해라.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해요. 자신감이 없으면 대중 앞에 서기도 힘들고요. 그래서 자신감이 완빵이죠. 그러다 보면 이제 1, 2년 차 또는 3년 차가 되기 전까지 내가 강의를 제일 잘한다.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신감이 없으면 못해요. 그래서 나 대중 앞에서 어떻게 강의를 합니까? 근데 그게 너무 빠지다 보면은 루틴이 되죠. 내 습관이 되고요. 그러다 보면은 뭐 어느 정도 적당히 이 정도면 괜찮겠지? 나는 지난번에 해봤으니까 점점 하다가 어느 순간 실수가 빵 터지죠. 만족도가 바닥을 친다거나 쓸데없는 얘기만 하다 갔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만족도가 나오기도 하고 근데 그런 모습들을 보고 굉장히 좌절을 하는데요. 주눅 든 거보다 사실 열정 터지게 강의하는 게 훨씬 더 낫기는 하지만 그래도 근자감은 아닌 것 같아요. 아까 앞에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교육업계에서도 강의 내용이나 강의 트렌드가 계속 빠르게 발전을 한다고 그죠. 하셨어요. 네. 그 롱런 하시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고 계신지 좀 듣고 싶어요. 사실 이게 지금 최근에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코로나가 그쵸. 터지고 난 다음에 기업의 집체 교육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었죠. 네. 많이 줄어서 이제는 강사님들이 비대면 교육에 대한 준비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온라인 쪽. 네네네. 뭐 줌이라든지 여러 가지 툴을 활용하는 것도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어떻게 하면 좀 청중들이랑 잘 소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 교육 기획, 이런 것도 같이 공부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저도 같이 준비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제는 사람들을 막 100명, 200명씩 모아놓고 하는 교육들은 많아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회사 안에서 팀 단위의 작은 교육들, 그 다음에 코칭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이렇게 좀 1대1로 하는 이런 교육들이 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 트렌드도 좀 생각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온라인 강의. 온라인 강의에서 저도 여러 번 찍어보고 실시간 교육도 해보고 하면 강사님들이 실수를 제일 많이 하는 게 저 원래 이렇게 해서 강의 잘 했는데요? 라고 해서 똑같은 강의 PPT를 집체 교육할 때 쓰던 거를 그대로 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럼 난리 납니다. 난리 납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저는 괜찮아요. PPT 없이도 강의 잘합니다. 하시고 그 자신감에 카메라 앞에 서면 시선 어디다 둬야 될지 몰라. PPT는 막 맞질 않아. 이거 어떡하지? 막 뒤로 넘어갔다 앞으로 넘어갔다. 그러다 보면 이제 스튜디오 비용도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늘어나니까요. 그쵸. 네, 늘어나고 그 카메라 앞에서 울렁증 그거 떠시다가 4시간 촬영하기로 했는데 2시간 동안 떠시다가 1분도 못 찍고 가신 분들도 사실은 계세요. 그래서 평소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운전하고 다니면서 그냥 카메라 옆에 켜놓고요. 노래를 따라 부른다든지 아니면 5분 동안 쫙 혼자서 말하는 거 이런 거를 옆에 카메라가 있다고 인식하면서 하는 연습들을 좀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카메라에 대한 불편감이 조금씩 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게 사실 강의라는 게 강사라는 직업은 청중들, 대중들 앞에서 그 피드백과 리액션을 바로바로 들으면서 하는 그것도 하나의 맞아요. 매력인 것 같거든요. 그게 없어지면서 조금 강의를 하실 때 텐션이 떨어지거나 이러진 않으세요? 그런 거 있어요. 확실히 있고. 그래서 요즘은 온라인으로 녹화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 실시간 실시간으로. 교육으로 하면은 하다못해 텍스트로라도 사람들의 피드백이 올라오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소통하는 것들을 좀 더 선호하게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때 이번에 그 심플로 사용해가지고 네네네. 그때 리더십 교육이나 뭐 이런 네, 다른 교육들을 했다고 맞아요. 했는데 네. 생각보다 우리 회사 사람들이 진짜 조용해서 말 안 해요. 이런 거 안 할 거예요 했지만 글로는 엄청 잘 쓰시는 오히려. 네. 네, 질문도 많이 올려주시고. 네. 실시간 교육 없어질 거다. 언제 코로나 끝난 끝이다 이러는데 제가 봤을 땐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코로나가 안 끝날 것 같아요. 그렇죠. 만약에 저도 만약에 강의를 듣는 입장이면 뭔가 바로 앞에서 맞아요. 손을 들고 궁금한 부분인데 여쭤보기 부끄러워요. 네, 이목이 맞아요. 집중되니까. 네. 근데 텍스트로는 안 보이니까 다다다다 할 수 있을 것 맞아요, 같거든요. 맞아요. 그것도 또 하나의 새로운 매력이라고 봐야겠네요. 네. 두 분 다 자기 관리, 그 다음에 그거 외에 이제 뭐 컨텐츠 관리부터 뭐 체력 관리부터 혹시 모를 상황에 대한 대비까지 관리라는 거에 대해 엄청 철두철미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이 건강이나 이제 이 목이라는 게 강사로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체력이라든지 그거는 따로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운동도 하시나요? 저희는 목은 타고났어요. 우리 스피치 때 한번 얘기하긴 했는데요. 원래 이 울통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저 그때 박형정 강사님이. 근데 타고난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성량이라든지 또는 목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타고난 것 같지만 그래도 한다고 한다면 강사들은 대부분 할 것 같아요. 놀러 가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소리를 빽 질러야 될 때 소리 지르지 않으려고 이렇게 입 막고 참아주는 거 놀이기구 타거나 할 때 있죠. 그럼 소리 안 지르세요? 소리 못 질러요. 다음날 강의가 없으면 괜찮지만 강의가 있는 상황에서는 소리 안 지르죠. 무의식적으로 막는 것이죠. 그렇죠. 아니, 의식적으로 막는 의식적으로요? 거죠. 예.
안 하기 위해서 음식이라든지 술이라든지 이런 것들 강의 전에는 전혀 안 하고 이제 이런 조절이 약간 가수 같네요. 가수분들도 목 관리하실 때 약간 그렇게 하시잖아요. 저는 편도선이 되게 안 좋은데 조금만 목이 아프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병원 가요. 목이 아프면 강의를 못 하잖아요. 상황이 되니까. 그리고 이제 갑자기 강사를 교체하고 이러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라서 저희는 아프면 안 되는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늘 빨리 가서 닌겔부터 딱 맞고. 사실 운동은 게을러서 잘 못하고요. 그리고 술도 아주 좋아합니다. 익히 들어서 네네네. 컨텐츠에서 자주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술하시고. 네,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분 알고 있습니다. 네. 정말 느낌이 강의가 아니라 지금 인터뷰라는 게 아니라 두 분 앞에서 강연을 듣고 있는 기분이 들어요. 아,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1부도 충분히 두 강사님의 매력을 볼 수 있었는데 2부는 조금 더 디테일한 질문을 통해서 두 분 인간적인 매력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인터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매력 많죠. 엄청 많죠. 맞죠.